안녕하세요. 패톨리TV의 베타입니다. 오늘은 외부 기생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내부 기생충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오늘은 외부 기생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외부 기생충이란 정의를 보면은요, 다른 생물의 몸 밖에 살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생물, 이렇게 되어 있죠. 내부 기생충은 다른 생물의 몸 안에 살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고, 외부는 밖에 살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죠. 영양분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기생충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외부 기생충으로서는요, 벼룩, 귀진드기, 옴진드기, 모낭충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외부 기생충 훨씬 많은데, 가장 잘 걸리는, 우리 애기들이 가장 잘 걸리는 기생충을 이렇게 4개로 뽑아봤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벼룩이고요. 나머지 3개는 진드기 종류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먼저 벼룩에 대해 알아볼까요? 벼룩은 날개가 없는 곤충이고요. 다리가 매우 길죠. 그 다음에 입부분은 피를 빨아먹기 쉽게 빨대처럼 생겼고요. 몸 길이는 1.5에서 3.3mm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점프 능력이 상당합니다. 상당해서 수직으로 18cm, 수평으로 33cm를 날아갈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몸 길이가 3.3mm인데 수평으로 33cm를 날아갈 수 있다면 지 몸무게의 100배를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봤을 때 보통 뭐 1.7m, 그죠? 1.7m라고 본다 그러면 100배면은 170m죠. 사람이 점프를 했을 때 170m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뭐 우리 한 2배? 2배도 되나? 얘네들은 100배를 점프할 수 있다. 높이는 50배, 수평으로는 100배를 점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중에서 가장 점프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점프력이 좋은 동물은 뭘까요? 정답은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점프할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이제 무릎을 굽혔다가 점프를 하죠. 물론 이제 근육을 쓰겠지만, 근데 벼룩은 오로지 그 발로만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점프를 할 때 근육의 힘을 이용하지 않고 레실린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에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점프를 한다고 해요. 이제 전 잘 모르지만 벼룩에 근육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 근육을 쓰겠냐 그렇겠지만, 어쨌거나 벼룩은 근육을 쓰지 않고 레실린이라는 단백질에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를 쓴다. 이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벼룩은 옆으로 납작해요, 모양이. 그래서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죠. 뭐 비 사이로 막 가, 이런 것처럼 털 사이로 막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옆으로 납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벼룩의 몸은 매우 딱딱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압력에도 견딜 수가 있어요, 죽지 않고. 만약에 사람이 벼룩을 잡아서 손가락 사이에 넣고 힘을 주어서 누릅니다. 그래도 벼룩은 죽지 않아요. 사람이 손가락 힘으로 벼룩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죽이느냐? 손가락 사이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비비죠. 비비면 벼룩은 다리가 떨어져서 죽게 돼요. 신기하죠? 이 옆에 그림이 벼룩의 모양인데요. 다리는 길고, 그 다음에 입부분은 튜브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벼룩이 일으키는 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 벼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벼룩이 일으키는 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벼룩이 직접 그러니까 숙주라는 거는 그 벼룩에 살고 있는 그 동물, 숙주를 물 경우에 그 문 부위가 가렵겠죠. 보통 벼룩이 이제 물어서 피를 빤 자국은
주위가 부풀어 오르고 그 가운데 피를 빤 구멍이 있어요. 마치 모기처럼. 모기가 우리 물었을 때 부풀어 오르고 가운데 구멍이 있죠. 그런 것처럼 벼룩이 문 부분도 가운데 구멍이 있고 주위가 부풀어 오르고, 옆에 그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 부분이, 그러니까 문 자국이 여러 개가 이어져 있으면 수주간, 그러니까 몇 주일간 그 주가 계속 가렵고 계속 부어 있게 되죠. 그래서 벼룩이 문 부분이 계속 가렵기 때문에 긁게 되겠죠. 긁으면 또 털이 빠지게 되고, 심한 경우는 거기서 피가 나죠.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는 빈혈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도 빨았겠다, 그 주위를 긁으니까 거기서 또 피가 나겠다 하니까 이제 빈혈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벼룩은 이제 그렇게 해서 피부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자기가 질병의 매개체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벼룩이 질병의 원인체, 박테리아, 바이러스, 원충, 조충, 원충 이런 것들을, 조충 새끼 이런 것들을 지가 운반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옛날에 그 쥐벼룩에 의한 패스트 같은 게 있었죠. 네, 그리고 이거를 그럼 벼룩을 어떻게 죽이느냐,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이거는 외부 기생충을 죽이는 약 있죠. 뭐 프론트라인, 레볼루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그 강아지 털 사이에 검은 점들이 있는데 그게 벼룩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왜 갖다 놨냐면, 실질적으로 강아지 털에 이렇게 펼쳐봤을 때 이런 검은 게 있다 그러면 아, 이게 벼룩이구나 라고 이제 아실 수 있도록 그 그림을 보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벼룩이 문 자국이 부풀어 오른 그런 모양입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귀진드기. 네, 귀진드기가 움직이죠. 막 움직입니다. 귀진드기란 사람이나 동물의 귀에 사는 진드기를 얘기를 합니다. 가장 흔한 종은 뭐 오토덱테스 사이노티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직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죠. 그러니까 귀진드기가 있는 동물과 접촉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오는 거죠. 그래서 지저분한 강아지, 귀진드기가 있을 만한 환경에 살았던 강아지와 우리 강아지가 접촉을 하게 되면 우리 강아지도 옮죠. 직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 그리고 귀에 이제 진드기가 바글바글 거리면서 살아요. 그러면 짙은 갈색의 왁스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귀가 간지럽겠죠. 이게 뭐 귀 속에 진드기가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가렵겠어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는 이제 뒷발로 귀를 긁게 되겠죠. 툭 긁는데 귀 속을 긁을 수가 없으니까 주로 이제 귀 뒤편이나 귀 이제 밑부분을 많이 긁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털이 빠지거나 상처가 나서 세균에 의한 2차 감염까지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는, 네, 여기 써있지만 아주 심한 경우는 청각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기도 해요. 네, 귀 진드기는 사람한테도 옮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귀 진드기의 수명은 4주,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귀 진드기 성인이 된 성충이 알을 낳고, 그럼 그 알에서 한 3일이나 4일 있으면 부화를 해요. 부화를 해서, 그게 여자일 경우에는 암컷 진드기의 경우는 이제 3주가 되면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활상이 그렇게 되고요. 이러한 귀 진드기가 안 생길 수 있게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또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은, 일단 예방은 이제 청결한 환경, 그런 귀 진드기가 살 수 없을 만큼 청결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어쨌거나 귀 진드기가 생겼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귀 속으로 그 이버맥틴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 이제 그 액체인데, 그거를 귓구멍 속에 흘려놓고 마사지를 하면 약이 귀 속에 퍼져서 귀 진드기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셀라맥틴이라는 거는 그 레볼루션이라는 심장사상충약 그거의 구성물이죠.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 목 뒤에 바르면
쫙 몸에 퍼져가지고 뭐 내부 기생충, 그 다음에 귀진드기, 사상충까지 예방이 되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발라 주셔서 예방을 하시고 치료까지 가능합니다. 옆에 그림이 그 귀 속에 시커멓게 짙은 갈색의 왁스가 껴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 다음은 옴진드기 스케비라고 하는 거예요. 스케비가 이 어원이 있어요. 스케비라는 거에 어원은 스크래치, 다 아시죠? 스크래치, 긁는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가려우면 이 어원 자체가 긁는다 일까요? 진드기 중에서 그 살코프테스 스케비라는 종에 의한 것이고요. 이 진드기는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이게 그 옴진드기 모양이고요. 전자현미경으로 본 모양이고, 옆에 무슨 피부가 이렇게 있고 피부 단면이 있는데요. 보시면 털이 있고 구멍이 있죠. 그 구멍이 있고 그 옴진드기가 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얘네들이 그 암컷 진드기가 그 피부를 파고들어요. 숙주 피부를. 그러니까 개에 산다 그러면 개 피부를 파고드는 거고, 사람한테 있다 그러면은 사람 피부를 파고듭니다. 파고들어서 여기다 알을 낳죠. 알을 낳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숙주 피부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가려움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옴진드기가 그 일으키는 이 병이 그 사람, 어린이 중 가장 흔한 3대 피부병 중에 하나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세계 인구의 1.5%가 감염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흑인 어린이가 있는데, 그 진드기, 그 옴 진드기에 감염된 모습이 보여요. 엄청 끔찍하죠. 자, 이 옴 진드기 같은 경우도 직접 접촉에 의해 전염이 되고요, 사람에게도 오죠. 인수 공통입니다. 개한테 옴 진드기가 가면 우리 사람이 개를 만지면 사람한테도 와요. 그 다음에 숙주의 피부 속에 알을 낳죠. 그리고 이 알은 3일에서 열흘 있다가 부화를 하게 되고, 10일이 지나면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 옴 진드기가 돼서 생식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애기가 막 긁어요. 그러면 얘가 옴에 걸렸나, 스케비에 걸렸나,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면, 많이 가려워하는 애들의 귀끝이 한번 보세요. 귀끝을 봤을 때 귀끝이 두터워지고 각질이 많이 생긴 경우, 그럴 경우에는 옴 진드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귀끝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벼보면 뒷다리를 타다타 털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영어로 페달피나 리플렉스라고 하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면 얘가 옴이 걸렸나 보다 라고, 확진 아니에요. 확진 아닌데 의심은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귀끝이 두껍고 귀끝을 만져봤을 때 얘가 뒷다리를 타타타 턴다, 그러면 얘가 옴에 걸렸구나, 옴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스킨 스크래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칼로 피부를 긁습니다. 긁어서 현미경으로 긁어서 이렇게 피부를 모아서 슬라이드에 놓고 현미경으로 봤을 때 거기에 옴 진드기가 꿈꿈거리는 게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옴 진드기에 걸렸구나 라고 확진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100% 다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증상은 옴 같은데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발견이 안 됐다, 그래도 일단 맞는 치료는 해야 됩니다. 치료를 하고 그 치료의 반응을 보이면 얘가 옴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옴 진드기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치료 방법은 물론 그 선생님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감염 부위의 털을 다 깎죠. 다 깎고
물론 털을 깎을 때 미용사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게 인수공통이기 때문에 옮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옷을 제대로 다 입고 장갑 끼고 자, 털을 밀고 그 털은 확실하게 딴 데 옮기지 않게 다 모아서 잘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샴푸를 하는데요. 그 벤조일 페록사이드 성분이 들어간 샴푸가 있어요. 병원마다 있는데 그 샴푸를 써서 이 샴푸를 쓰는 이유는 이 샴푸가 이제 이 비듬 같은 거를 다 떼어내죠. 딱지 같은 거 생긴 거 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어떤 약 성분이 모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공을 좀 벌려준다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해줘서, 그 다음에 아미트라즈 또는 라임 설퍼라는 이제 용액으로 약육을 하게 되는데, 그 약이 모공 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벤조일 페록사이드 샴푸입니다. 그래서 이 샴푸를 쓰고 그 다음에 아미트라즈나 라임 설퍼로 애를 담그죠. 그 용액 속에 애를 담그든가 아니면 그 용액 몸에다 뿌려주셔서 약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엔 잘 말리고,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약육을 하게 돼서 총 보통 한 6번 6주간 계속 치료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증상이 소멸돼서 긁지도 않아요. 아주 좋아. 털도 막 나. 그래도 2주간 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아까도 봤지만 굉장히 가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너무 가려워하면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하게 됩니다. 이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개가 있죠. 이 개가 진드기에 감염이 된 개인데요. 굉장히 끔찍하죠. 얼굴, 뭐 다리, 뭐 뒷발, 뭐 옆구리 다 엉망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 어린이도 등이 엉망이죠. 이게 다 스캡이라는 옴 진드기가 감염이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 그림 인터넷에 보시면 끔찍한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미쳐버리죠. 가려워서. 자, 그 다음은 모낭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낭충은 뭐 데모덱스라고 하는데 데모덱틱 만개인가라는 진드기가 원인이에요. 근데 이제 모양은 다리가 8개의 길쭉한 형태. 옆에 그림 옆에 보이시죠? 이게 길쭉한 진드기 모양이에요. 근데 다리가 앞부분에 8개가 있고요. 이게 모낭과 기름샘, 피부에 모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름샘에 서식을 해요. 그러다가 평상시에 있어요. 이게 없는 게 아니고 밖에서 온 게 아니라 평상시에 있어요. 사람도 있고 개도 있고. 그러다가 그 개체가 면역이 저하됐거나 아니면 영양이 부족하거나 환경적으로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때 막 그 모낭충이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병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질병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감염은 직접 접촉,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옮겨오는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로부터 감염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엄마한테 오는지 보면은요, 그 엄마개도 있어요. 엄마개도 모낭충이 있죠. 엄마개가 있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는 그 뱃속에서는 태아한테 전염되지 않아요. 근데 애를 낳고 이제 엄마가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엄마가 접촉을 하면서 엄마 몸에 있던 모낭충이 애기 피부로 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도 모낭충을 보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애기들이, 모든 이제 새끼들이 다 모낭충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모낭충 그림을 모양을 직접 한번 볼게요. 옆에 그림이 바뀝니다. 보세요. 위에 처음 나타난 그림은 이제 전야현미경으로 본 모낭충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길쭉하죠. 길쭉하고 앞에 다리가 4개씩, 양쪽으로 4개씩 여러 개가 있고요. 옆에 그 아래 그림은 현미경으로 본 모낭충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킨 스크래핑을 또 하게 되는데
거기서 현미경을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야, 얘가 모낭충이 많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모낭충의 진단 방법은 스킨 스크래핑이에요. 스킨 스크래핑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를 칼로 긁는 겁니다. 이 그림 보시면 요 피부가 있고 칼이 있죠. 그걸로 이렇게 빡빡 긁어요. 피가 날 때까지 긁고, 그 다음에 거기를 쭉 피부를 눌러서 쭉 짜내가지고 그 모낭 속에 있는 모낭충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긁어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아까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낭충이 보이면 야, 얘 모낭충이 맞구나 라고 이제 확진할 수가 있는 거고, 모낭충이 안 보이더라도 증상으로 또 이제 판단을 해서 모낭충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모낭충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이 있어요. 일단 증상은 별로 가렵지가 않아요. 이 모낭충 자체가 이제 뭐 발병이 됐을 때 가렵지가 않아요. 근데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가렵겠죠. 염증이 생기니까, 염증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가렵고 그렇게 되고요. 국소적인 모낭충은 치료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모낭충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부분 있어요. 그러면 치료를 안 해도 웬만하면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신적으로 다 생겼다. 옆에 그림 보시면은 엉망이죠. 얼굴, 목 부분 다 몸 엉망입니다. 이렇게 전신적인 모낭충 그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얘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국소적은 치료 안 하고 전신적은 치료를 하느냐? 여기 이제 모낭충 특성이 나오는데요. 유전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는 모낭충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적 모낭충 발병의 경우에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저절로 낫는 경우가 90% 이상이 돼요. 근데 전신적 모낭충 발병은 지가 치료를 못하는 경우죠. 이게 점점 퍼지고 심한 감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건 왜 그러냐면 유전적으로 모낭충을 이겨내는 항체를 만들지 못한 애들이 있어요. 뭔가 DNA 문제죠. 그래서 이런 아기들은 전신적인 감염을 일으키게 되고 굉장히 심한 감염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유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모낭충이 전신적으로 퍼지고 이런 증상을 보이는 애들은 새끼를 안 낳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엉망인데 이거를 뭐 항생제 몇 번 놓고 해서 치료가 안 되겠죠.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아까 그 옴 진드기 치료와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털을 깎죠. 털을 깎고 벤조일 페록사이드 샴푸로 비듬을 제거하고 모공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아미트라지로 약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말려주고 이거를 매주마다 실시를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죠. 그럼 그럴 때마다 스킨 스크래핑을 합니다. 또 이제 피부를 긁어서 모낭충을 봐요. 그래서 모낭충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이때까지 보통 한두 달 걸리거든요. 그때까지 매주 약욕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캐인 경우에 모낭충하고 성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호르몬이 모낭충 치료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성화가 안 된 암캐가 모낭충 치료를 할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죠. 네. 자,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외부 기생충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네, 제일 좋은 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죠. 걸리고 나서는 치료도 어렵고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는 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애를 데리고 나간다, 또는 뭐 송료를 하러 산에 가신다.
그다음에 지금 단풍 들었으니까 뭐 좋은 산에 데려가신다 이럴 때 그냥 데려가지 마시고요. 몇 시간 전에 외부기생충 부재제를 몸에다가 바르고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몸에 퍼져가지고 그 산속에 있는 진드기 뭐 이런 애들이 붙더라도 다 떨어지고 죽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개가 막 가려워하는데 주인분도 막 같이 가려워요. 그러면 개는 동물병원으로 가고 주인분은 피부과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각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치료 방법은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으로 오셔서 가셔서 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페톨릭TV의 베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